폭넓은 공공의료와 공적 건강보장제도가 더 필요하다. 2022년 12월 13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적의료보험 일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은 1978년 직장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98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 되었지만 아직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장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 단적으로 건강보험의 공적보장 수준을 다루는 정부 의무가입 비율은 여전히 60% 초반대로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건 물론 한국이 거의 꼴등 수준이다. 즉 아직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범위가 그리고 비율이 많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게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을 축소해서 발생할 일은 개인과 가계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도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된다. 결국 의료보장 영역에서 의료시장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여기다 보장성이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비급여로 불리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이용되는 의료 영역이 확장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적 통제 밖에 있어서 과잉 진료로 불리는 낭비를 막을 방법도 거의 없다. 애초에 시장 영역의 비효율성 보건의료 부분의 시장 실패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강조하는 게 보편적 건강보장 도입이다. 이런 건강보장제도의 폐행을 주장한 정부는 한국에서는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한국은 후발국가로 사회복지 전반의 수준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라서 축소할 부분이 없었고 대중 여론 측면에서도 보장성 축소를 동의할 국민들은 일부 부자들과 복권의료 부분 사업가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방향성이다.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민영화 세력의 주된 담론이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때문에 그런 주장이 보건 의료 영역에서 왜 작동되지 않는지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게 얼마나 의료보험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인지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모든 사람의 건강은 개인과 국가의 최대 협력에 기반하는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한 근간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 헌장을 뒷받침하여 1978년 WHO와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한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알마아타 선언서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상의, 모든 정부, 모든 의료 및 개발 종사자의 긴급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언급했고, 이에 WHO에서는 동선언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보건 리포트,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가는 길을 발간하였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을 설명하였다. 이는 주요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접근 보장과 재무위험 관리의 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보편적 건강보장,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의 개념은 금전적인 곤란을 초래함이 없이 필요한 보건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이 모든 이에게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에는 재원의 가용성, 건강에 대한 정치적 공적인 헌신도 사회적 연대감과 같은 사회 주류적 경향이 한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가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 서비스, 협소하게는 의료 서비스는 금전적 곤란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또한 재원 활용에서의 비효율성과 형평성 결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의료 공급에 대한 선호를 주된 정책 방향으로 설계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시장과 경쟁은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상충하는 이해관계자인 의료기기, 의약품, 보험회사 등 자본, 병업, 의료인 등의 팽창과 보수지불 시스템의 영향이 매우 큰 곳이다. 시장 전류주의 하에서는 의료기기 회사, 의약품 회사, 보험회사는 모두 최대의 이윤을 위해 매진하게 되고 의료인도 이에 조응하게 되며 경쟁과 시장 경쟁에 적합한 상품화된 지불제도, 흔히 한국처럼 행위별수과제까지 결합되면 의료 비용 전반을 팽창시키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 비용의 증가가 의료질을 향상시키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의료의 질은 주로 인력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전반의 숙련도, 보건체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비용과의 관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비용 지출 시 질의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 10% 수준과 미국 17% 수준의 총의료비 대비 의료의 질 평가에서 미국의 의료의 질이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의료 서비스의 수용자 즉 환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시장 방임의 전제도 부정적이다. 2013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부분 고가의 검사와 치료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가능성이 낮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우려, 합리적 위험 감소보다는 위험 제로에 대한 선호, 가격은 항상 높은 질을 담보한다는 가정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은 최소한의 치료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자체 낭비적 요인을 손보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오해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더 비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환자들이 승리하는 일이라는 믿음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환자 양태는 민간 공급과 시장 중심 의료보장제도에서 훨씬 더 악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장 중심적 의료체계가 그런 환자 태도를 상호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 의료를 남겨두고 환자들과 국민들이 현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꼴이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시장 실패는 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고 시장 외 질서의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합리적인 공급 시스템의 구축과 상충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 올바른 전문가 주의 구축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렇듯 시장 원리가 실패하는 곳에서 시장과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는 사악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